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실 이슈는 무엇이죠? 네, 이번 주 목요일 말씀하신 대로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게 되죠. 오는 11월에는 스페인의 카탈루냐도 같은 이유로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런 흐름은 유로화의 약세를 유도하고 이는 곧 달러화의 강세와 엔화 약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매우 불리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스코틀랜드에서 국민당이 의회를 장악했죠. 그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이 바로 분리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지내었던 스코틀랜드가 갑자기 분리독립을 원했을까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4개의 나라로 구성된 나라죠. 웨일즈는 이제 영국과 붙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일랜드는 영국과 마치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약간 티격태격하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맨 위쪽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는 좀 다릅니다. 영국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죠. 일단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고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거의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의 배경 역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싸움이 주된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지지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잉글랜드와는 원래 앙숙이었고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의 명분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극심한 경제 위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0년도 유럽에는 재정 위기가 엄습하게 되었고 모두 힘겨운 삶을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북해 유진의 84%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산유국의 특별한 지위를 복지 국가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친형제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서로 도끼와 창을 날리던 치명적인 앙숙이었는데요. 그들과 굳이 황금알을 나누기 싫은 겁니다. 그럼 이번엔 스페인으로 가보죠.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주민투표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서 4월에는 의회마저도 주민투표 청원을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카탈루냐 주지사는 자치주는 이와 관계없이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카탈루냐의 경우에는 스페인 동북부 지방의 자치주죠. 스페인에서는 가장 부유한 곳입니다. 이 매혹적인 발포와인, 까바의 원산지이기도 한데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가지고 있고 스페인 전체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없는 영국은 여전히 영국이지만 이 카탈루냐가 없는 스페인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카탈루냐 주민이 독립을 외치는 표면적 이유 역시 스코틀랜드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여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라곤 제국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아라곤 제국, 아라곤 왕국하고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왕국은 별개의 나라로서 서로 화살을 주고받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국민들은 다른 나라들과 축구 경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의 경기에 더 열광합니다. 그만큼 앙숙 관계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의 명분은 스코틀랜드하고 비슷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앙숙이었다라는 건데 그들 역시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자치구에 쓰이지 않고 안달루시아처럼 못 사는 쪽으로 이전된다라는 것이 싫다는 거죠. 결국 지금 분리독립을 갈망하는 유럽의 두 곳, 자기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눠지기 싫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티벳이나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독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리독립을 하더라도 그대로 파운드화를 쓰겠다라고 공언해 왔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가 분리독립 원한다면 해라. 하지만 파운드화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지난 주말에 딱 부러지게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코틀랜드의 부자들은 파운드화로 예금도 했을 것이고 대부분 부가 파운드화로 이제 축적이 됐을 텐데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나누어주기 싫다고 해서 다 포기될 수도 있는, 다 날아갈 수 있는 일을 과연 할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영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지지율이 51%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보도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마크 칸이 발언 이후에 오히려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시가 행진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로얄 뱅크스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주가 있죠. 그동안 하락을 딛고 지난 주말에 1%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런 금융시장의 반응을 본다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지지율이 한풀 꺾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지금 당장은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에 세상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입된 전체 외국인들 중에서 일할 정도가 영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금 이탈 문제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 그런 시장의 우려감은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자님, 네. 이게 투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투표가 찬성이 나올 것이다, 반대로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이제 뭐 예측은 해보는 거지만 어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만약에 지금 박문환 이사께서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즉 찬성 쪽, 분리독립에 대한 찬성 쪽 의견이 많을 경우, 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16세인가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그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좀 경향이 있죠. 실리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저도 좀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국 전체, 그 전체 GDP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융산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을, 그리고 영국 쪽의 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치펀드, 전체 세계 해치펀드의 상당 부분이 영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국 자금들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해치펀드 자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융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근간이 흔들릴 경우에 금융산업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